재개발 대박을 꿈꾸며 영끌로 건물을 샀다가 빚더미에 앉아 사투를 벌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내가 납치했어. 그리고 그의 친구는 돈 많은 자신의 아내를 납치해놓고 이 가짜 납치극을 도우면 5억을 주겠다 그에게 제안합니다. 한 남자가 목숨보다 소중한 가족과 건물을 지키기 위해 가짜 납치극에 가담하며 벌어지는 서스펜스를 그린 드라마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입니다. 첫 회부터 눈을 뗄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로 시선을 사로잡은 이 드라마 충무로 대표 배우 하정우의 19년 만에 TV 드라마 복귀작으로 방영 전부터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요. 또한 임수정이 하정우와 부부로 5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하고 일본에서 활약한 심은경이 이전과는 다른 악역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화려한 라인업만 봐도 심상치 않은데 내용은 더 심상치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지금 바로 1화 내용부터 만나보세요. 블랙수트를 입고 등장한 요나는 리얼캐피탈이라는 정체불명의 금융회사 직원입니다. 그녀는 세정로 재개발을 위해 온갖 협박을 자행하며 그 지역의 건물들을 헐값에 사들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원하는 건물을 위해서라면 손에 피를 묻히는 일도, 사람을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아주 무서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짠내나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름은 기수종. 건물주지만 여유 있는 삶은커녕 대출금만 10억 원에 육박. 2층은 공실, 밀린 이자 내려고 배달 알바를 뛰다가 딸 친구들한테 딱 걸리기까지 하는 눈물겨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하지만 아내 사랑, 딸 사랑은 지극한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어떻게든 재개발 때까지 버텨서 지금의 이 상황에서 탈피하고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수종에게 유일하게 위안이 되는 인물이 바로 강력계 형사인 처남, 김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수종에게 문자 한 통이 날아옵니다. 리얼캐피탈이라는 정체불명의 금융회사. 일주일 안에 대출 상환하지 않으면 경매에 유체동산 압류까지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기수종은 은행 말고도 처남 포함 주변인들에게 돈을 빌렸었는데 그들이 협박에 못 이겨 리얼캐피탈의 채권을 팔았던 거였죠. 황당해서 직접 리얼캐피탈 사무실을 찾아간 기수종 앞에 요나가 나타납니다. 요나가 내민 건 기수종이 소유한 세윤 빌딩 매매 계약서였고 대뜸 사인하면 14억이라고 말합니다. 택도 없는 가격에 기수종은 사기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요나 옆 남성의 옷소매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상함을 느낍니다. 이상함을 느낀 기수종은 형사인 처남 김균에게 도움을 청하고 김균은 리얼캐피탈에 건물을 판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리얼캐피탈 사무실을 찾은 김규는 수색 중에 자신을 포함해 채권자들의 신상을 조사해 놓은 의심스러운 파일들과 함께 컴퓨터 속 의문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고는 증거를 수집해 가려다 요나의 등장으로 자신의 이름 적힌 USB를 떨어뜨리고 탈출하고 말았습니다. 김규는 기수종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했고 홀로 수색을 이어가다 발파된 현장에서 리얼캐피탈의 건물을 판 한 남자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 하지만 전화는 터지지 않고 밖으로 나와 기수종을 만난 그 순간 김균은 전속력으로 달려온 트럭에 치여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김균이 사무실을 다녀갔다는 걸 안 요나 일당의 소행이었는데요. 기수종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요나 옆에 있던 남성임을 확인했지만 그 순간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김균의 동료인 고주라는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고 기수종은 고민에 빠진 채 자신의 낡은 건물 한켠에서 생각에 잠겼는데요. 갑자기 넘어간 채무에 음산한 리얼캐피탈 사람들, 그리고 유일한 조력자였던 처남의 사망까지 모든 게 위협적으로 느껴졌지만 기수종은 자신을 누구보다 아껴줬던 처남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 경찰에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건물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골프채를 들고 건물 지하 창고로 가보니 그곳엔 절친한 친구 민활성이 본인의 아내 전희경을 납치해 손발을 묶고 있었고 이를 보고 기수종이 놀라면서 일화가 마무리됩니다. 와, 제가 내용을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서도 이래만에 이런 수많은 사건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아주 흥미진진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와 예고를 살펴보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본격적으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친구 민활성이 아내를 납치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민활성은 준수한 외모와 현란한 화술로 부잣집 딸 이경을 꼬셔 결혼에 성공했지만 그대로 대리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줄곧 결혼을 반대하며 자신을 무시해온 장모 전향자에게 민활성은 존재감이 제로, 아니 마이너스에 가까웠는데요. 누구의 문제인지 임신도 잘 되지 않아서 장모에게 손주도 안겨주지 못한 상황이었죠.
이런 미날성의 꿈은 사업이든 투자든 혼자 힘으로 성공해서 장모와 와이프 이경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었는데요. 말썽만 부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아내의 말에도 미날성은 포기하지 않고 돈을 끌어모으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결국 악덕 사채업자의 돈까지 손을 대게 되었고 살해 협박에 가까운 채무 독촉을 받던 미날성은 돈을 구하기 위해 급기야 가짜 납치극을 벌이게 된 것인데요. 일을 저질렀지만 혼자서는 버거우니 결국 자신만큼 돈이 궁한 친구 기수종에게 미날성은 현금 부자인 자기 장모 전향자의 돈을 함께 뜯어내자며 제안을 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물려받을 거 좀 미리 당겨서 받는 것뿐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 가짜 납치극에 참여하면 5억을 주겠다는 공조를 요청해 기수종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예고편에 보면 수종의 아내 김선이 달의 유학 자금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봅니다. 수종의 딸 달에는 선천적 난청으로 장애가 있지만 명석한 두뇌와 아내 김선의 헌신적인 서포트로 하버드 진학을 목표로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자에 허덕이던 수종은 딸의 유학 자금까지 손을 대고 만 것이었죠. 이로 인해 부부 관계에도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독촉에 수종은 더욱더 큰 부담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서 친구 민활성의 가짜 납치극 공모 제안에 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활성 또한 수종에게 언제까지 무시당하며 살래?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하며 수종을 부추깁니다. 이어 활성의 장모에게 딸 이경의 사진이 전송된 모습이 나오고 장모 전향자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짓을 하고 있냐고 역정을 내는 모습을 보니 결국은 수종이 이 제안을 수락하고 가짜 납치극을 시작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바로 뒤이어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부동산에서 2층 공실을 보러 손님을 데리고 온 것이었죠. 공인중개사는 2층과 함께 지하 창고에서 냉동 창고 쓴다고 한 손님을 위해 건물주인 기수종에게 지하도 보여줄 수 있냐고 문자를 보내는데요. 공실도 메꿔야 하고 지하에는 납치된 이경을 들켜서도 안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 기수종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까요? 하정우는 인터뷰에서 수종이 벌인 가짜 납치극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고 수렁에 빠지면서 점점 흑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흑화의 과정과 감정을 설득력 있게 그려내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밝혀 한 작품 안에서 어떤 연기 변주를 보여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며 벌어지는 이야기와 그에 따라 변화하는 인물들의 감정선이 관전 포인트인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 앞으로의 내용이 더 기대되고 궁금하시다면 드라마 우는 온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그럼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본방 시청 후 가장 빠르게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